미국에서의 첫날 고성능 모델인 익스플로러 ST는 이게 익스플로러가 맞나 싶을 정도의 강력한 주행 감각을 선사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출시된 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한 리미티드 트림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2.3L 모델을 시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타보고 ST도 타봤는데 그동안 이 리미티드 모델을 타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금부터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차의 트림은 리미티드 트림이에요. 아마 이 트림이 국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번에 많은 트림이 신형 익스플로러에 적용이 됐습니다만 이 리미티드 트림은 XLT 다음으로 높은 포지셔닝 되어 있는 그런 트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뭐 하이브리드도 타고 ST도 타고 해봤지만 그렇게 뭐 실내에서 소재라든가 어떤 그런 디자인,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ST는 10.1인치 그리고 플래티넘까지 10.1인치 세로로 긴 모니터가 탑재가 되는데요. 2.3L 리미티드 모델은 가로로 긴 8인치 모니터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좀 안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로로 긴 8인치 모니터를 반가워하실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승차에는 어제 ST와 달리 지금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도 일부가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류가 5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부터 간단히 알아보면요, 지금 2.3L 직렬 4기통 싱글 터보가 장착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속 페달 밟으면서 주행을 해본 느낌은 나름대로 스포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력 면에서도 이렇게 밟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건 그냥 수치만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속화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밟아도 글쎄요, ST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대한 그 가속 반응이 조금 느리게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그렇게 뭐 답답함이 없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조금 더 호쾌한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엔진음이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S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굉장히 바리톤 사운드, 낮은 사운드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면 글쎄요,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한계인지 아니면 세팅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기통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진 소리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감각도 ST랑 조금 다릅니다. ST 때는 SUV의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무거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었는데요. 여기로 가면 여기 아니에요? 아까 거기로 가려면 절로 가야 되지. 그에 비하면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락투락은 3바퀴더라고요. 3바퀴면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널널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회전 반경도 방금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했는데 회전 반경도 그렇게 일로인가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지금도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회전 반경도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닌가 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야 뭐 도로가 워낙 넓고 땅도 넓고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좀 도로 폭이 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좁은 회전폭도 상당히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지금도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려야 하긴 하지만 회전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타코미터와 속도계의 바늘이 빨간색이 아니고 하늘색입니다. 저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똑같은 계기반이 적용돼 있었는데 이게 친환경 모델이라서 이렇게 바늘을 하늘색으로 만들어 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2.3L 모델도 똑같이 하늘색 바늘이 적용돼 있네요. 이 색상을 굉장히 포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머스탱 같은 경우에도 바늘은 빨간색이지만 그 앰비언트 라이트의 기본 컬러가 딱 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뭐 포드가 되게 즐겨 쓰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늘이 색상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연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국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2.3L 에코부스트 엔진도 다운사이징을 목표로 나온 엔진인 만큼 연비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시승차의 주행거리가 계기판 트림미터 상으로 딱 50마일을 주행을 했어요. 2시간 55분째 주행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물론 이 55마일이 저희가 완전히 다 주행을 한 건 아닙니다. 주행을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55마일을 갈 동안 지금 13.7 마일 퍼 갤런. 네, 이것도 환산하려면 환장하겠네요. 하여튼 네, 13.7 마일 퍼 갤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편집하면서 환산을 해가지고 자막을 깔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환산을 하시게 할 순 없죠.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사진 좀 찍고 다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일단 그 전에 머스탱도 그렇고 카마로도 그렇고 그 6단 자동 변속기들에서 있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문제 하나가, 이렇게 전진 기어에서 후진 기어로 넣으면 후진 기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짧고 충격도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 뒤로 놨고요.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R로 놔. 이제서야 들어갔어요. 충격도 조금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항상 느꼈던 건데, 제 차는 자동 6단이다 보니까 요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충격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기어가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느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자동 10단 변속기는, 익스플로러의 자동 10단 변속기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건 상당히 좋죠. 매뉴얼로도 한번 다시 변속을 해 보겠습니다. 뭐 ST 때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몇 단이야? 6단, 5단, 4단, 3단, 2단까지는 안 넣어주네요. 지금 52마일인데 3단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엔진보호를 위해서. 다시 업, 다운, 지금, 다운, 지금, 다운, 지금. 네, 다운은 거의 바로 변속되는데, 업, 지금, 업, 지금, 업, 지금. 네, 다운은 거의 바로 변속돼요. 다운은 거의 바로 변속되는데, 이 업시프트를 할 때는 한 박자 정도 늦게 변속이 되네요. 하지만 뭐 변속 충격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변속 속도도 SVM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이 정도 속도는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고성능 모델인 ST와 그 변속기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네요. 브레이크 담력도 ST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질감이 조금 있다고 ST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부스트도 거의 비슷해요. 브레이크 무게 자체도 조금 무겁고요. 그 다음에 밟히는 게 쑥 밟히지 않고, 그 밟히는 각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유롭지 않고, 처음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는 이 담력이 오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안 듣나 하고 조금 더 밟았을 때 갑자기 담력이 확 발휘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시내 주행할 때 적응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담력이나 무게 같은 경우는 ST와 느낌은 비슷한데, 성능 자체는 아무래도 ST가 더 고성능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에코부스트 모델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방금도 제가 길을 잘못 들을 뻔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덩치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이 브레이킹 능력이, 지금도 이렇게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제동력이 아주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밟는 만큼 딱 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밟는 것보다 조금 더 제동거리가 긴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승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ST를 저희가 처음 시승을 딱 할 때 MVH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드 자동차가 예로날부터 MVH에 조금 신경을 잘 못 쓰는 듯 하다, 그러면서 실내 잡소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그 ST 외에 하이브리드도 타보고 리미티드도 타보고 오프로드 코스도 해보고 여러가지 시승차를 타봤지만 썬루프에서 났던 그런 틱틱거리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시승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윤지수 기자님이 와인딩 코스를 돌아봤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와인딩 코스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옆에 동승했을 때도 약간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확실히 앞이 가볍다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4륜구동 옵션도 안 들어가 있는 후륜구동 모델이고, 네, 앞이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옵션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리미티드에서 아마 4륜구동 옵션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해줄런지, 아니면 무조건 4륜구동 옵션만 탑재를 해서 들어올 건지, 그런 세부적인 트림이나 옵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언급한 바가 없거든요, 포드코리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트림 및 사양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국내에 들어오는 건 2.3L 에코부스트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온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아쉽습니다. 이게 또 저희만 시승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뒤에 시승을 대기하시는 분들, 또 캐나다 분들과 함께 시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다른 분들이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시승하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거 아니겠죠? 너무 늦게 왔다고? 조금 브레이크가 아쉽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풍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진짜 여기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이후 저희는 오프로드나 코파일럿 360 같은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포드의 인스트럭터 분께서 이 코파일럿 360의 기능을 통해 평행 주차되어 있던 익스플로러를 버튼 몇 개만 눌러서 빼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익스플로러의 반자율 주행 프로그램인 코파일럿 360은 오토 하이빔과 풀 LED 하이라이트 어댑티브, 트레일러까지 커버해주는 블라인드 스팟, 차선을 유지하는 레인 센터링,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시스템, 후진 브레이킹 서포트, 긴급 회피 스티어링, 경사로를 별도의 제어 없이 내려가는 힐 디센트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스탑앤고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과 트림이 어떻게 책정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정도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라면 가격대에 비해서는 꽤 넉넉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오프로드 코스인데요. 신형 익스플로러는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스포츠나 에코, 노멀 같은 일반적인 주행 모드를 제외하고도 거친 노면을 주행하는 트레일, 미끄러운 노면을 주행하는 슬리퍼리, 눈길과 모래길 모드 등 노면 환경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지원됩니다. So the first part is hill descent control. It's this little button right here, and what that'll do, I've got no feet on the pedals. I'll just kind of modulate our ABS system to kind of get us down the hill, and then when you click it off, you're back in normal driving again. Over here, you want to pick up a little speed just to kind of get up the hill. Here we have an incline, so we're going to go tilt the car a little bit, and you actually have a reading right here of how many degrees. So right now we're at 12, 13, wow. already up to 22, 23, 24 degrees right there. 와,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다. 되게 격하게 하네. We've got a water crossing. This is 12 inches of water over 8 inches of loose rock. So this is 5 miles an hour and below, just to make sure you can get through. Now we're back to the start.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중에는 다른 자동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드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견인을 위한 토우 하울 모드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그 트레일러나 캠핑카 등을 견인할 일이 많은 미국 문화 특성상 생겨난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신형 익스플로러는 플래티넘 모델 기준으로 최대 2540kg까지의 견인이 가능하고요. 이는 기존의 3.5L 모델에 대비해서 1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시승차는 미국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토울 하울 모드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요.
국내 판매용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포드 신형 익스플로러를 만나봤는데요. 고성능 모델인 ST부터 2.3L 리미티드 모델까지 다양한 트림을 타볼 수가 있었고요. 또 오프로드와 토잉, 코파일럿 360 체험까지 다양한 기능들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롭고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돌아온 익스플로러. 과연 이 익스플로러가 국내 대형 수입 SUV 시장에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